2024년 가을 일요일 점심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오성재 가족의 집. 시어머니 김복자, 남편 오성재, 아들 오준영, 며느리 이하린, 그리고 손자 오시우. 가족이 모여 점심을 먹고 있었다. 시우야, 밥 많이 먹어. 시어머니 복자가 손자에게 밥을 떠줬다. 네, 증조할머니. 시우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12살. 초등학교 6학년. 올해 졸업이다. 우리 시우 졸업하면 어디 중학교 가? 중학교. 아이고, 공부 잘해서 좋은데 가야지. 복자가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시우는 수학 잘하겠네. 준영이 아버지 성재에게 말했다. 뭐 그래야지. 성재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정미숙이 들어왔다. 작업복 차림이었다. 진한 남색 점퍼에 운동화. 머리카락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 왔어? 성재가 말했다. 응. 오늘 현장이 좀 일찍 끝났어. 미숙이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갔다. 시어머니 복자가 인상을 찌푸렸다. 저 꼴이 뭐야? 일요일에도 청소하러 다니고. 어머니, 미숙이도 나름 열심히. 성재가 말하려 했지만 복자가 잘났다. 열심히? 25년째 걸레질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뭐 하는데? 내 친구 박 여사 며느리는 백화점 매니저야. 최 여사 며느리는 학원 원장이고. 어머니. 즉, 우리 집 며느리만 청소부야. 복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미숙은 화장실에서 다 듣고 있었다.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작업복에 묻은 먼지. 갈라진 손. 피곤한 눈. 25년째 듣는 말이었다. 청소부. 걸레질. 창피해. 미숙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다. 밥 먹을게. 응. 앉아. 가족들 사이에 끼어 앉았다. 자리가 남은 구석자리. 식사가 끝난 후 준영과 할인이 먼저 일어나고 성재가 설거지를 하러 갔다. 거실에 시어머니 복자와 손자 시우만 남았다. 미숙은 부엌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 거실이 다 들렸다. 시우야. 네, 할머니. 복자가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시우야, 할머니가 얘기 하나 해줄까? 뭐요? 느그 할머니 있잖아. 미숙 할머니. 네. 왜요? 그 사람은 청소부야. 시우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청소부요? 응. 새벽마다 빌딩 가서 걸레질 하는 사람이야. 할머니가 청소하는 거요? 응. 다른 사람 건물 가서 바닥 닦고 화장실 닦고 쓰레기통 비우고. 그런 일 하는 거야. 시우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근데 시우야. 네?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청소부라고 말하면 안 돼. 왜요? 창피하니까. 복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들이 놀려. 야, 너네 할머니 청소부래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니까 학교에서 물어보면 할머니 집에 계세요 이러면 돼. 알았지?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엌에서 미숙은 모든 대화를 들었다. 손에 든 행주가 축 늘어졌다. 창피하니까.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25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 밥을 차리고. 한 번도 쉰 적 없이. 그런데 시어머니가 손자에게 하는 말이. 창피하니까 말하지 마. 미숙은 눈물을 삼켰다. 울지 않았다. 25년 동안 울지 않았다. 지금도 울지 않을 것이다. 대신 마음속에 무언가가 단단해졌다.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 한편에 품고 있던 계획. 이제 실행할 때가 됐다. 미숙의 기억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1999년 겨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김복자와 합가를 했다. 그 전까지 미숙의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오성재. 중학교 수학교사. 성실하지만 소심한 남자. 1992년에 결혼해서 아들 준영, 딸 수빈을 낳았다. 성재의 월급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소박하게 살기엔 충분했다. 그런데 시아버지 사망 후 상황이 바뀌었다. 합가 첫날. 시어머니 복자가 짐을 풀며 말했다. 이 방이 제일 큰 방이지?
여기 내가 쓸게. 어머니, 그 방은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한테 큰 방 양보 못해? 예의도 없어. 알겠습니다. 미숙은 안방을 내줬다. 작은 방에서 남편, 아들, 딸과 함께 지내게 됐다. 복자는 처음부터 미숙을 무시했다. 넌 뭐 하는 사람이야? 전업주부예요, 어머니. 전업주부? 일도 안 하면서 밥만 먹는 거야? 아이들이 어려서. 우리 때는 애 5 키우면서도 일했어. 복자가 코웃음 쳤다. 우리 성재가 교사니까 다행이지. 너 같은 여자 데리고 사는 것도 복이야.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합가 후 생활비가 부족해졌다. 성재 월급 250만 원. 거기서 시어머니 용돈, 아이들 학비, 생활비, 관리비. 성재야, 이번 달 좀 부족한데.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월급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해. 내가 좀 일을 해볼까? 일? 뭘? 뭐든. 파트타임이라도. 성재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알면 또 뭐라 하실 텐데. 몰래 하면 되지. 몰래? 새벽에 하면 돼. 아이들 일어나기 전에. 2001년 봄. 미숙은 동네 빌딩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새벽 4시 기상. 4시 반에 집을 나서서 오피스 빌딩 2곳을 청소했다. 계단 닦기, 로비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수거. 7시에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아침 챙기고 시어머니 식사 준비. 하루도 쉬지 않았다. 월급 80만 원. 이거면 생활비 좀 여유가 생겨. 3개월이 지났다. 시어머니가 알게 됐다. 너 새벽마다 어디가? 아, 그게. 동네 사람이 너 빌딩 앞에서 걸레 들고 있는 거 봤다더라. 미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니, 생활비가 좀. 청소. 내 며느리가 청소. 복자가 소리쳤다. 창피하게 왜 그런 일을 해? 우리 성재가 교사야. 교사 아내가 청소부라니. 어머니,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족하면 아껴 쓰면 되잖아. 청소는 또 뭐야? 복자가 성재에게 전화했다. 성재야, 너 마누라가 청소부래. 빌딩 가서 걸레질 한다더라. 성재가 미숙에게 말했다. 미숙아, 어머니가 화나셨어. 나도 알아. 근데 성재 씨 생활비가 진짜 부족해. 그래도 청소는? 뭐가 문제야? 돈 버는 건데.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창피할 게 뭐가 있어? 내 손으로 번 돈인데.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성재는 아내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확정됐다. 우리 며느리? 청소부야. 에휴. 동네 사람들한테, 친척들한테, 누구한테든. 우리 성재가 교사인데 마누라가 청소부야. 즉, 매번 같은 말. 미숙은 참았다. 참으면서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집에 와서 가족을 챙기고 밤에 다음날 현장을 준비하고. 그렇게 매일을 보냈다. 하지만 미숙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미숙에게는 남들과 다른 눈이 있었다. 빌딩을 청소하면서 건물 관리의 모든 것을 봤다. 어떤 세제가 효율적인지, 어떤 동선으로 청소해야 시간이 줄어드는지, 어떤 장비가 비용 대비 성능이 좋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시장에 얼마나 돈이 되는지. 빌딩 하나 청소 계약이 월 300만 원이야. 근데 인건비는 80만 원이면 돼. 나머지 220만 원이 마진? 미숙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내가 직접 팀을 만들면. 2003년. 미숙은 청소팀을 조직했다. 함께 일하던 아줌마 3명을 모았다. 언니, 우리 같이 팀으로 움직이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한 빌딩에서 80만 원씩 받잖아. 근데 내가 건물주한테 직접 계약하면 월 250만 원 받을 수 있어. 250만 원? 응. 4명이 나누면 62만 원씩이지만 빌딩을 3개 계약하면 186만 원이야. 진짜? 내가 영업하고 관리할게. 언니들은 현장만 해주면 돼. 그렇게 첫 번째 청소팀이 만들어졌다. 미숙은 영업도 했고 현장도 뛰었고 회계도 했다.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지만 돈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1년 뒤 팀이 3개로 늘었다.
직원 15명. 계약 빌딩 12개. 미숙의 월 수입 300만 원. 남편 성재 월급보다 많아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미숙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 청소 좀 많이 해서 한 달에 120만 원 벌어. 실제보다 절반 이상 줄여서 말했다. 왜? 남편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교사인 남편보다 청소부 아내가 더 많이 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지 뻔했다. 남편이 얼마나 주눅들지 뻔했다. 그래서 숨겼다. 처음에는 좀 이따 말해야지 했다. 하지만 그 좀 이따가 25년이 됐다. 시어머니 김복자는 며느리 미숙을 무시하는 데 있어서 일관적이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를 인정한 적이 없었다. 명절이면 가장 심했다. 설날, 추석. 시댁 친척들이 모이면 복자는 어김없이 며느리 얘기를 꺼냈다. 우리 성재가 교사야. 중학교 수학교사. 와, 교사면 안정적이고 좋겠네. 그러게. 근데 며느리가 좀. 복자가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다 들리게. 청소부야. 청소부? 응. 빌딩 가서 걸레질해. 새벽마다. 아이고. 내가 그만두라고 해도 안 들어. 돈이 그렇게 좋은지. 친척들이 미숙을 쳐다봤다. 미숙은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다 들렸지만 못 들은 척했다. 성재 아내 그래도 일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한 친척이 말했다. 좋긴 뭐가 좋아. 청소가 일이야. 우리 성재 체면이 있지. 그래도 다른 집 며느리 봐. 홍 사장 며느리는 부동산 중개사야. 김 교장 며느리는 약사야. 근데 우리 며느리는 청소부. 복자가 한숨을 쉬었다. 에휴. 팔자야 팔자. 미숙의 손에서 뒤집개가 떨렸다. 성재는 어머니 편을 들지는 않았지만 미숙 편을 들지도 않았다. 어머니 미숙이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25년째 청소야. 발전이 있어야지. 그래도. 넌 맨날 그래도야. 마누라 편만 드나? 편 드는 게 아니라. 결국 흐지부지 넘어갔다. 매번 그랬다. 성재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어정쩡했다. 미숙은 남편에게 실망했지만 원망하지는 않았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착하지만 소심한. 좋지만 무기력한. 며느리 이하린도 시어머니 복자의 영향을 받았다. 하린은 준영과 결혼한 지 3년 된 며느리. 처음에는 미숙에게 예의 바르게 대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자의 말에 물들기 시작했다. 하린아 너는 좋겠다. 시어머니가 그래도 교사 출신이지. 복자가 하린에게 말했다. 시할머니 미숙는 뭐 청소부니까. 하린은 처음에 불편해했다. 하지만 반복되니 익숙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하린도 미숙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번에 시우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요. 응? 제가 갈게요. 어머니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업복 입고 다니시잖아요. 다른 엄마들이 보면. 미숙이 입을 다물었다. 창피하지는 않은데 그냥 제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 내가 가. 미숙은 손자 시우의 학교 행사에 한 번도 가지 못했다. 할머니라고 불리는 게 창피한 가족 때문에. 수빈만이 유일한 편이었다. 딸 오수빈 27세. 수빈은 엄마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엄마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수빈은 엄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클린원 그룹 경영지원팀. 엄마 도대체 언제까지 숨길 거야? 수빈이 말했다. 좀 더. 좀 더가 25년이야. 알아? 할머니 복자가 엄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청소부. 매번. 알아? 화 안 나? 미숙이 웃었다. 화나지. 근데 참을 수 있어. 왜? 때가 아니니까. 그때가 언제인데? 미숙이 딸을 쳐다봤다. 곧이야. 미숙의 사업 이야기. 25년의 성장사. 2005년. 미숙은 법인을 설립했다. 클린하우스. 자본금 5천만 원.
미숙이 모은 돈이었다. 3년간의 청소팀 운영으로 번 수익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것이다. 법인 설립은 혼자 공부해서 했다. 새벽에 청소하고 낮에 집안일하고 밤에 사업자 등록법인 설립 관련 서적을 읽었다. 잠은 하루 4시간. 나는 청소를 잘해. 이걸 사업으로 만들 수 있어. 미숙의 확신이었다. 법인 설립 후 미숙은 직접 영업에 나섰다. 강남, 서초, 여의도의 오피스 빌딩들, 건물 관리소장들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클린하우스 대표 정미숙입니다. 청소업체요? 네. 저희가 직접 청소 품질을 관리하고 만족하지 않으시면 한 달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무료요? 네. 자신 있으니까요. 대담한 영업이었다. 하지만 미숙은 자신 있었다. 4년간 현장에서 직접 뛴 경험. 어떤 세제가 효과적인지, 어떤 동선이 효율적인지, 어떤 장비가 최적인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첫 달 무료 청소를 제공한 빌딩 5곳 중 4곳이 유료 계약으로 전환됐다. 미숙 사장님, 청소 퀄리티가 달라요. 감사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직접 현장에서 뛰어본 사람이 관리하는 거요. 미숙이 웃었다. 2008년. 직원 10명. 계약 빌딩 30개. 연매출 15억. 미숙은 프랜차이즈 모델을 구상했다. 내가 직접 다 할 수 없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지역별로 청소 사업을 운영하고 미숙이 본사에서 시스템 교육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구조. 가맹비 3천만 원. 로열티 월 매출의 5%. 빌딩 청소 프랜차이즈? 그런 게 돼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미숙의 시스템은 철저했다. 매뉴얼 200페이지. 교육 프로그램 2주. 품질 점검 월 2회. 다른 청소 업체는 사장이 현장을 몰라요. 저는 압니다. 20년 넘게 직접 뛰었으니까. 그 말이 가맹점 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2010년 가맹점 30개 돌파.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다. CEO가 된 후에도. 연매출이 수십억이 된 후에도. 매일 새벽 4시에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돌았다. 대표님, 직접 안 나오셔도 되는데. 직원이 말했다. 아니야. 현장을 봐야 해. 품질은 현장에서 나오는 거야. 미숙은 매일 23곳의 빌딩을 돌며 청소 상태를 점검했다. 직접 걸레를 들기도 했다.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직접 닦았다. 이 구석 다시 해. 네, 대표님. 고객이 보는 곳만 깨끗하면 안 돼. 안 보는 곳까지 깨끗해야 진짜야. 미숙의 철학이었다. 그래서 시댁에서는 미숙이 아직도 청소하러 다닌다고 생각한 것이다. 매일 새벽 4시에 나가고,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걸레를 들고, 겉모습만 보면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다. 25년 전에는 월급 80만 원의 청소 아르바이트. 지금은 연매출 180억 기업의 실소유주. 2015년. 가맹점 100개. 연매출 60억. 사명을 클린하우스에서 클린온 그룹으로 변경했다. 빌딩 청소, 입주 청소, 특수 청소병원 공장 반도체 클린룸 3개 사업부. 직원 1,800명. 미숙은 법인 대표이사를 전문 경영인 한정원에게 맡겼다. 정원아, 내가 대표이사 해줘. 대표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내 이름이 밖에 나오면 안 돼. 왜요? 시댁이 알면 복잡해져. 한정원은 미숙의 대학 동기였다. 경영학과 출신. 미숙이 10년 전에 스카우트한 오른팔.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언제까지 숨기실 거예요? 모르겠어. 필요할 때까지.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한정원. 대주주 정미숙 지분 68%. 이사회 의장 정미숙. 외부에서 클린원 그룹 대표를 검색하면 한정원 이름이 나왔다. 미숙의 이름은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았다. 2020년. 가맹점 180개. 연매출 120억. 직원 2,800명. 2024년. 가맹점 230개. 연매출 180억. 직원 3,200명. 업계 매출 1위. 미숙의 개인 자산 85억.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미숙은 여전히 청소 일 좀 크게 하는 사람이었다.
남편 성재에게는 직원 몇 명 있는 작은 청소업체라고 말했다. 시어머니에게는 아직도 걸레질 하는 며느리였다. 25년 동안 연매출 180억을, 직원 3,200명을, 가맹점 230개를 숨겨왔다. 왜 숨겼을까? 25년이나. 미숙은 여러 번 말하려고 했다. 처음 법인을 설립했을 때 성재 씨, 나 회사 차렸어. 말하려다 멈췄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성재야, 내 친구 중에 사업하는 사람 있지? 아내가 자기보다 더 번다고 자존심 상해서 이혼했대. 그래요? 남자가 돈을 벌어야지. 마누라한테 얹혀 사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야. 성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숙은 입을 다물었다. 가맹점이 100개를 넘었을 때도. 성재 씨, 사실은. 응? 아니야. 말하려다 말았다. 성재의 월급은 350만 원. 미숙의 월 수입은 이미 3천만 원을 넘기고 있었다. 거의 10배. 교사인 남편보다 청소부 아내가 10배 더 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할까? 돈 있으면 왜 숨겼어? 우리한테 왜 안 줬어? 분명 그럴 것이다. 남편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상처받을 것이다. 아이들은? 엄마가 사장님이었어? 혼란스러울 것이다. 미숙은 조용한 것이 편했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안전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미숙의 친정어머니. 미숙의 어머니 이순자 여사는 시장에서 김밥집을 했다. 30년 동안. 미숙아, 엄마가 김밥 팔아서 너 대학 보냈다. 알아요, 엄마. 근데 내 시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알아? 우리 성재는 교사인데 사돈이 시장 김밥 장사야. 창피해서 사람들한테 못 말해. 이러더라. 미숙의 가슴이 아팠다. 엄마. 괜찮아. 내가 김밥 파는 게 창피한 거 아니야. 김밥 팔아서 내 딸 대학 보낸 게 자랑이야. 어머니가 웃었다. 근데 미숙아. 응? 세상에는 내가 뭘 해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뭘 보여줘도 소용없어. 그러면 어떡해? 그냥 묵묵히 해. 결과가 말하게 해. 어머니의 말이 미숙의 좌우명이 됐다. 결과가 말하게 해. 미숙은 결과를 만들었다. 25년간 묵묵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뛰고. 매뉴얼을 만들고. 직원을 교육하고. 가맹점을 늘리고. 연매출을 키우고. 180억. 그게 미숙의 결과였다. 하지만 외로웠다. 성과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 가맹점 100호점을 열었을 때 축하합니다, 의장님. 직원들이 박수 쳤다. 미숙은 웃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오늘도 청소하느라 늦었어? 남편의 무심한 말. 에휴, 또 걸레 냄새. 시어머니의 인상. 미숙은 쓴 웃음을 지었다. 이게 내 삶이구나. 밖에서는 CEO. 집에서는 청소부. 대표님 괜찮으세요? 한정원이 가끔 물었다. 괜찮아. 힘들면 말씀하세요. 정원아, 나는 괜찮아. 진짜. 근데 가끔. 미숙이 창밖을 바라봤다. 가끔은 가족한테 자랑하고 싶긴 해. 한정원이 미숙의 손을 잡았다. 그날이 올 거예요. 분명. 그래. 올 거야. 미숙이 웃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곧 오게 될 것이다. 2024년 10월. 시우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다. 시우야, 왜 울어? 미숙이 현관에서 시우를 맞았다. 시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코도 빨갛고 볼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할머니. 시우가 미숙에게 달려와 안겼다.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뭐 있었어? 시우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야, 오시우. 너네 할머니 청소부래. 빌딩 가서 걸레질 한대. 미숙의 손이 멈췄다. 누가 그랬어? 김도윤이. 걔가 어떻게 알아? 도윤이 엄마가 도윤이한테 말했대.
오시훈의 할머니는 청소부라고. 미숙은 이를 악물었다. 다른 애들도 들었어? 응. 다들 웃었어. 시우가 다시 울었다. 오시우 할머니 청소부. 걸레 할머니. 이러면서 놀렸어. 미숙의 가슴이 찢어졌다. 시우를 꼭 안았다. 시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는 잘못 안 했는데 왜 미안해? 그래도 미안해. 시우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할머니. 응? 할머니는 정말 청소부야? 미숙은 잠시 생각했다. 응. 진짜? 응. 할머니는 청소하는 사람이야. 시우의 눈에 실망이 스쳤다. 미숙이 시우의 양볼을 잡았다. 근데 시우야. 응? 청소하는 게 창피한 거야? 할머니가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나쁜 일이야? 시우가 고개를 저었다. 나쁜 거 아니야. 그래. 나쁜 거 아니야. 할머니는 청소를 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아빠도 키우고 시우도 먹여 살리고. 떳떳한 거야.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다.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12살에게 친구들의 놀림은 크고 아픈 것이니까. 그날 밤. 시우가 잠든 후 미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을 내려다봤다. 25년간 청소 약품에 시달린 손.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 이 손으로 회사를 세웠다. 이 손으로 230개 가맹점을 만들었다. 이 손으로 3,200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고 있다. 하지만 손자에게는 걸레 할머니야. 미숙은 전화기를 들었다. 딸 수빈에게 전화했다. 수빈아. 엄마 왜? 이 시간에? 시우가 오늘 학교에서 놀림당했어. 뭐? 왜? 내 할머니 청소부래 하고. 수빈이 분노했다. 누가 그래? 엄마가 청소부라고.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겠지. 그게 퍼진 거야. 엄마. 이제 진짜 말해. 할머니 복자한테. 아니 전부한테. 수빈아 진정해. 진정이 돼. 시우가 울면서 왔다며. 알아. 나도 화나. 그러면 왜 안 말해? 미숙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수빈아. 뭐? 시우 졸업식이 언제야? 내년 2월인데. 왜? 졸업식까지만 기다려. 졸업식? 왜? 그때 다 알게 될 거야. 수빈이 의아해했지만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묻지 않았다. 2024년 11월. 미숙은 시우가 다니는 서울 초등학교를 찾았다. 교장실. 교장 선생님 이재연 55세.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6학년 오시우 할머니 정미숙입니다. 아, 네. 오시우 학생 할머니시군요. 어떻게 오셨어요? 미숙이 잠시 주위를 둘러봤다. 교장 선생님, 저희 학교 체육관이 많이 낡았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40년 된 건물이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어요. 신축 계획은 있으세요? 교장이 한숨을 쉬었다.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배정해 주려면 5년은 기다려야 해요. 5년이요? 네, 당장은 어렵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교장 선생님. 네? 제가 체육관 신축비를 기부하고 싶습니다. 교장의 표정이 바뀌었다. 기부요? 얼마를? 50억입니다. 교장의 입이 벌어졌다. 50억이요? 네. 정미숙님 혹시. 교장이 미숙을 다시 쳐다봤다. 작업복 차림의 50대 여자. 이 사람이 50억을 기부한다고? 미숙이 명함을 꺼냈다. 클린원 그룹 이사회 의장 정미숙. 교장이 명함을 2번 3번 봤다. 클린원 그룹이면 청소 프랜차이즈. 네, 제 회사입니다. 연매출이 180억입니다. 교장의 손이 떨렸다. 정말이십니까? 네, 체육관 신축에 필요한 금액 전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큰 금액을 왜 저희 학교에? 미숙이 미소 지었다. 손자가 이 학교 다니거든요. 오시우 학생. 시우가 이 학교에서 6년을 보냈어요. 좋은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미숙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근데 최근에 시우가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했어요. 할머니가 청소부라고. 교장이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런 일이. 괜찮아요. 시우는 강한 아이니까. 미숙이 웃었다. 근데 교장 선생님.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기부자 이름을 준공식 전까지 비공개로 해주세요. 비공개요? 네. 체육관이 완성되고 준공식 할 때 공개해주세요. 왜요? 미숙이 잠시 생각했다. 제가 누구인지 그때 가족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요. 교장은 미숙의 눈빛을 봤다. 25년간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의 눈빛. 단단하고 깊고 조용한 결의.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기부 약정서 체결. 체육관 철거 신축 공사 시작. 공사 기간 약 2개월 긴급 시공. 미숙은 건설 전문 업체를 직접 선정했다. 최고급으로 지어주세요. 아이들이 쓰는 건물이니까. 대표님 50억이면 상당히 좋은 체육관이 됩니다. 좋은 게 아니라 최고여야 해요. 미숙의 눈이 빛났다. 내 손자가 졸업하는 학교 체육관이니까. 2024년 12월 2025년 1월. 학교 체육관 공사가 한창이었다. 기존의 낡은 체육관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학교는 온통 공사 이야기로 들썩였다. 우리 학교에 새 체육관이 생긴대. 누가 돈 냈대? 익명 기부자래. 50억이나. 50억. 대박. 누구야?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다. 시우도 친구들과 이야기했다. 야 시우야. 50억 기부한 사람 누군지 알아? 몰라. 대단하다. 50억이래. 시우도 궁금했다. 50억이라니. 도대체 누가 이 학교에 그렇게 큰 돈을? 할머니 우리 학교에 새 체육관 생기는 거 알아? 집에서 미숙에게 물었다. 응? 그래? 미숙이 모르는 척했다. 누가 50억 기부했대. 대단하지? 와 50억이나? 대단하네. 누군지 아무도 몰래. 익명이래. 미숙이 웃었다. 좋은 사람이네.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커서 좋은 일 많이 할래.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시우야. 넌 할 수 있어. 공사 현장을 미숙은 몰래 확인하러 갔다. 새벽 시간에 작업복을 입고 건설 현장 옆에 서서 올라가는 건물을 바라봤다. 잘 되고 있구나. 콘크리트 골조가 올라가고 철근이 엮이고 벽체가 세워지는 모습. 미숙은 건설 현장이 익숙했다. 25년간 빌딩을 청소하며 건물의 구조를 다 배웠으니까. 저기 환기 시스템 좀 더 신경 써주세요. 건설 감독에게 전화했다. 아이들이 쓰는 체육관이니까 공기순환이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미숙은 체육관의 모든 디테일을 관리했다. 바닥재는 충격 흡수가 되는 최고급. 조명은 눈이 피로하지 않는 자연광 LED. 냉난방은 최신 시스템.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안전한 구조. 50억의 가치가 있는 체육관. 시우야 할머니가 선물 하나 줄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졸업할 때 알게 될 거야. 2025년 1월 말. 체육관이 완성됐다. 3층 규모. 농구장이면 배드민턴장 사면 무대 시설 완비. 최신식 음향 공조 LED 조명. 서울 초등학교 중 최고 수준의 체육관. 교장이 미숙에게 전화했다. 정미숙님 체육관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준공식을 2월 졸업식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기부자 소개는 졸업식 중간에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미숙이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25년 동안 숨겨온 것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 2025년 1월. 졸업식 한 달 전. 설 연휴. 가족이 모두 모였다. 시어머니 복자 성재 미숙 준영 할인 시우 수빈. 설 음식을 미숙이 차렸다.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전 부치고 잡채 만들고 갈비찜 조리고. 새벽 4시부터 준비해서 낮 12시에 상을 차렸다. 잘 먹겠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시작했다. 엄마 갈비찜 맛있다. 준영이 말했다. 엄마 갈비찜이 최고야. 수빈이 맞장 붙였다.
시어머니 복자가 젓가락으로 전을 집으며 말했다. 이것만 잘해. 청소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분위기가 싸해졌다. 미숙은 웃으며 넘겼다. 어머니 더 드세요. 됐어. 식사 후 미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 할인이 다가왔다. 어머니. 응 할인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숙이 설거지를 멈추고 할인을 쳐다봤다. 어머니 이번에 시우 졸업식이잖아요. 응. 졸업식에. 어머니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그게. 다른 학부모들도 오잖아요. 시우 친구 엄마 아빠들.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면. 좀 그러니까. 뭐가? 할인이 말을 얼버무렸다. 작업복 입고 다니시잖아요. 다른 할머니들은 예쁘게 차려입고 오는데. 작업복 말고 다른 옷 입고 가면 되지. 그래도 시우가 친구들한테 놀림 당했잖아요. 할머니가 청소부라고. 미숙의 가슴에 바늘이 꽂혔다. 어머니가 가시면 또 애들이 저기 시우 할머니 청소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시우를 위해서요. 이해해 주세요. 미숙은 할인의 얼굴을 봤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창피한 것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시우한테 물어봤어? 네? 시우한테 할머니 졸업식 오지 말라고 물어봤어? 할인이 당황했다. 그건 아직. 시우한테 물어봐. 시우가 오지 말라면 안 갈게. 미숙이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할인이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날 밤 시우가 미숙의 방에 왔다. 할머니. 시우야 왜 안 자? 엄마 할인가 그랬어. 뭐라고? 할머니가 졸업식에 안 오시는 게 좋겠대. 미숙의 가슴이 아팠다. 시우야 넌 어떻게 생각해? 시우가 미숙을 꼭 안았다. 할머니 꼭 와야 해. 진짜? 응. 할머니가 안 오면 나 졸업 안 해. 미숙이 웃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었다. 알았어. 갈게. 약속? 약속. 시우가 씩씩하게 웃었다. 할머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시우야. 시우가 방을 나갔다. 미숙은 혼자 남아 눈물을 닦았다. 조금만 기다려 시우야. 할머니가 준비한 게 있어. 2025년 2월 초 졸업식 2주 전 수빈이 미숙을 찾아왔다. 엄마. 왜? 할인 씨가 뭐라고 했다며? 뭘? 졸업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며. 미숙이 손을 내저었다. 그건 시우 걱정해서 한 말이야. 걱정? 엄마를 안 오게 하는 게 걱정이야?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누군데? 시우한테 학교 체육관 50억 지어준 사람이 엄마잖아. 쉰 목소리 낮춰. 못 낮춰. 수빈이 소파에 앉으며 울먹였다. 엄마 나 진짜 화나. 25년이야. 25년 동안 이 집안 사람들이 엄마를 청소부라고 무시했잖아. 수빈아. 할머니 복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그 엄마는 청소부야 창피하니까 말하지 마. 시우한테. 7살짜리 아이한테. 알아. 그리고 며느리 할인가 뭐래? 졸업식에 오지 마세요. 왜? 창피하니까. 수빈이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가 연매출 180억 회사 대표인 거 알면 뭐라고 할까? 무릎 꿇고 사과할 걸. 수빈아 진정해. 진정이 안 돼. 수빈이 울었다. 나 회사에서 엄마 대신 회의할 때 있잖아.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우리 엄마한테 의장님 하면서 꾸벅꾸벅 인사해. 가맹점주들이 엄마 덕분에 먹고 산다고 감사하다고 하잖아. 직원 3,200명이 엄마 회사에서 월급 받잖아. 알아? 근데 집에서는 청소부. 걸레질. 창피. 수빈이 미숙의 손을 잡았다. 엄마 졸업식에서 다 말해. 제발. 미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수빈아. 응. 졸업식에서 말할 거야. 진짜? 응. 다 준비했어. 미숙이 미소 지었다. 25년 참았잖아. 이제 됐어. 수빈이 엄마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 진짜 사랑해. 나도. 졸업식까지 2주. 미숙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옷장을 열었다. 작업복 옆에 한 벌의 정장이 걸려 있었다.
진한 네이비색 정장. 고급 원단. 맞춤 제작. 3년 전에 사두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었다. 이 옷 입을 날이 오긴 왔네. 미숙이 정장을 꺼내 들었다. 거울 앞에 대봤다. 작업복의 정미숙이 아니라 클린원 그룹 의장 정미숙. 준비됐어. 미숙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25년 만에. 2025년 2월 13일. 졸업식 전날. 저녁. 가족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시어머니 복자가 보낸 메시지. 내일 시우 졸업식 다 같이 가자. 우리 시우 졸업이야. 준영이 답했다. 네 어머니. 내일 갈게요. 할인이 답했다. 저도 가요. 시우 예쁜 옷 입혀야겠다. 성재가 답했다. 나도 가지. 우리 시우 졸업인데. 미숙은 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복자가 미숙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미숙아, 내일 졸업식 너는 안 가도 되지? 미숙은 멈췄다. 왜요 어머니? 내일 너 현장 없어? 새벽에 청소 가야 하잖아. 내일은 쉬려고요. 그래도 다 같이 가면 복잡하잖아. 너는 집에서 뒤풀이 음식 준비하면 안 돼? 어머니, 저도 시우 할머니인데요. 알아. 근데 할인이가 걱정하더라. 시우가 또 놀림 당할까봐. 미숙의 손이 떨렸다. 저 갈 거예요. 뭐? 내일 졸업식. 저도 갑니다.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복자가 한참을 일십했다. 그리고 답이 왔다. 그래, 내 맘대로 해. 근데 작업복은 입지 마. 미숙이 웃었다. 네 어머니. 그날 밤. 미숙은 방에서 내일 입을 정장을 꺼내 다렸다. 다림질하며 생각했다. 내일이면 끝이다. 25년간 숨겨온 것이 다 드러난다. 떨렸다. 두렵기도 했다.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시어머니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남편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괜찮아. 미숙이 스스로에게 말했다. 25년이면 충분히 참았어. 다림질을 마치고 정장을 옷걸이에 걸었다. 한정원에게 전화했다. 정원아. 네 의장님. 내일이야. 알겠습니다. 다 준비해 놨어요. 고마워. 의장님 내일 멋있게 하세요. 노력할게. 전화를 끊었다. 수빈에게도 전화했다. 수빈아. 엄마 준비 다 됐어? 응. 떨려? 응. 괜찮아. 엄마 최고야. 고마워. 내일 내가 옆에 있을게. 알았어. 잘 자. 엄마도. 시우의 방에 들어갔다. 시우가 잠들어 있었다. 12살. 내일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 미숙이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시우야, 할머니가 내일 약속 지킬게. 졸업식에 꼭 갈게. 그리고 시우야. 미숙이 시우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청소부 맞아. 근데 내일 할머니가 어떤 청소부인지 알게 될 거야. 시우가 잠꼬대를 했다. 할머니. 사랑해. 미숙이 웃었다. 눈물이 흘렀다. 2025년 2월 14일. 졸업식 당일. 미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25년간 해온 것처럼. 하지만 오늘은 현장에 가지 않았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했다. 평소에 화장을 거의 안 하는 미숙이었다. 오늘은 달랐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리고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낯설다. 25년간 작업복에 무방비 얼굴만 봐왔는데 정장에 화장한 모습이 어색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네이비 정장, 깔끔한 블라우스, 진주 귀걸이. 괜찮네. 미숙이 스스로에게 말했다. 7시. 가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성재가 거실로 나오다가 미숙을 봤다. 멈칫했다. 미숙아? 왜? 오늘. 왜 이렇게? 졸업식이니까. 아, 그래. 성재가 아내를 쳐다봤다. 평소에 안 보던 모습이었다. 정장 입은 미숙. 화장한 미숙. 예쁘다. 성재가 작게 말했다. 미숙이 놀랐다. 결혼 후 30년 가까이 성재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뭐가 예뻐? 늙은 할머니가.
아니야, 진짜 예뻐. 미숙이 피식 웃었다. 고마워. 시어머니 복자가 나왔다. 미숙을 보고 위아래를 후었다. 내가 이런 옷도 있었어? 하나 사뒀어요. 복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좀 당황한 눈치였다. 청소부 며느리가 갑자기 정장을 입고 나타나니까. 8시 반. 가족 전원이 학교에 도착했다. 복자, 성재, 미숙, 준영, 할인, 수빈.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시우. 시우가 교복을 입고 씩씩하게 걸었다. 할머니 왔다. 시우가 미숙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다. 응, 왔어. 할머니 오늘 예쁘다. 그래? 응. 할머니 이런 모습 처음 봐. 미숙이 웃었다. 학교에 들어서자 새 체육관이 보였다. 3층 건물. 유리 외벽에 햇살이 반사됐다.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초등학교 체육관 준공식 앤드 제43회 졸업식. 복자가 체육관을 올려다봤다. 와, 체육관이 새로 생겼네. 응, 올해 새로 지었대. 성재가 말했다. 좋구만.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복자가 감탄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체육관 내부는 화려했다. 최신 조명, 깨끗한 바닥, 넓은 무대, 최고급 음향 시스템. 이거 돈 많이 들었겠다. 성재가 중얼거렸다. 누가 지었대? 기부자가 있다는데 익명이래. 대단하네.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다. 미숙은 가족들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9시. 졸업식이 시작됐다. 교장 이재현이 무대에 올랐다. 학부모님,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제43회 졸업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졸업생 120명이 단정한 교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학부모 300명 이상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졸업장 수여, 상장 수여, 교장 훈화. 일반적인 졸업식 순서가 이어졌다. 시우가 이름을 불려 졸업장을 받았다. 오시우. 네. 씩씩하게 대답하고 무대에 올라가 졸업장을 받았다. 객석에서 미숙이 박수를 쳤다. 눈물이 글썽였다. 잘했어, 시우야. 졸업장 수여가 끝난 후 교장이 다시 무대에 섰다. 졸업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박수. 그리고 오늘은 졸업식과 함께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체육관. 올해 새로 지어진 것입니다. 웅성거림. 기존 체육관은 40년 된 노후 건물이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부족했고 신축은 5년 이상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교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때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체육관이 숨을 죽였다. 이 체육관 신축 비용 50억 원을 전액 기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50억? 누가? 대단하다. 이분은 기부 사실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준공식 때 공개해달라고. 교장이 미소 지었다. 오늘이 그 준공식입니다. 교장이 객석을 향해 말했다. 지금부터 이 체육관을 지어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객석 전체가 조용해졌다. 300명 이상의 시선이 무대에 집중됐다. 이분은 우리 학교 졸업생의 할머니이십니다. 웅성. 어떤 할머니? 25년 전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을 청소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요동쳤다. 한 분 한 분의 건물을 정성껏 청소하며 신뢰를 쌓으셨고 마침내 청소 프랜차이즈 기업을 설립하셨습니다. 복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청소 프랜차이즈? 현재 이분의 회사는 전국 가맹점 230개, 직원 3,200명, 연매출 180억 원의 업계 1위 기업입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230개. 180억. 대박. 성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복자의 입이 벌어졌다. 할인의 눈이 커졌다. 준영이 미숙을 쳐다봤다. 교장이 계속했다. 이분은 손자가 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50억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교장이 객석을 향해 손을 뻗었다. 클린원 그룹 이사회 의장 정미숙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정미숙. 그 이름이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 복자의 얼굴이 하얘졌다. 미숙? 남편 성재가 아내를 쳐다봤다. 미숙아? 며느리 할인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시우가 소리쳤다. 할머니.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300개의 시선이 미숙에게 쏠렸다. 네이비 정장, 단정한 머리, 진주 귀걸이, 작업복이 아닌 모습, 청소부가 아닌 모습. 미숙은 천천히 걸었다. 무대로. 한 걸음 한 걸음. 25년이 이 걸음에 담겨 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수천 번의 아침. 걸레를 들고 빌딩을 닦던 수만 번의 손길. 청소부라는 말을 참았던 수십만 번의 순간. 그 모든 것이 이 걸음 안에 있었다. 무대 계단을 올랐다. 교장이 마이크를 건넸다. 미숙은 마이크를 받고 객석을 바라봤다. 300명 이상의 얼굴이 보였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시우. 손자 시우가 객석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6학년 오시우 학생의 할머니 정미숙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저는 25년 전에 새벽 4시에 빌딩을 청소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이들 학비를 벌어야 해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새벽마다 걸레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일했습니다. 미숙이 잠시 멈췄다. 누군가에게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창피한 존재였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내 할머니 청소부래하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시우가 객석에서 울었다. 하지만 저는 청소가 부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을 25년 동안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미숙이 체육관을 둘러봤다. 이 체육관은 제가 25년간 걸레를 든 손으로 세운 것입니다. 한 번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새벽 4시의 첫 번째 빌딩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25년의 새벽이 이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아이들이 이 체육관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곳. 그게 이 할머니의 바람입니다. 미숙이 시우를 바라봤다. 시우야. 시우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청소부 맞아. 미숙이 웃었다. 다만 청소부 3,200명의 사장이야. 시우가 객석에서 일어나 달려왔다. 무대 위로. 할머니에게 안겼다. 할머니. 미숙이 시우를 꼭 안았다. 체육관 전체가 박수와 눈물로 가득 찼다. 객석에서 시어머니 김복자가 주저앉아 있었다. 정미숙이. 사장? 얼굴이 새하얘진 채 중얼거렸다. 연매출 180억? 가맹점 230개? 직원 3,200명? 복자의 머릿속에서 25년의 기억이 소용돌이쳤다. 우리 며느리? 청소부야. 새벽에 걸레 들고 빌딩 닦으러 가. 교사 아내가 청소부라니 창피해서. 시우야, 너그 엄마는 청소부야. 창피하니까 말하지 마. 25년 동안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창피하다고 했던 며느리가 이 학교 체육관을 50억에 지어준 사람이었다. 연매출 180억 기업의 주인이었다. 내가 25년 동안.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편 오성재. 성재는 객석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미숙이 무대에서 말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다. 25년 전에 새벽 4시에 빌딩을 청소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아내가 청소를 한다는 것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알고 있었다. 자기 월급이 부족하다는 것도. 하지만 몰랐다. 아내가 법인을 세운 것. 프랜차이즈를 만든 것. 가맹점 230개를 운영하는 것. 연매출 180억을 올리는 것. 50억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성재의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뭘 한 거지? 30년 동안 아내 곁에 있으면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아내를 청소부라고 무시할 때 한마디도 못하고. 미숙아. 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며느리 이하린.
하리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울고 있었다. 어머니가 50억을. 일주일 전에 자신이 한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 졸업식에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업복 입고 다니시잖아요. 시우가 또 놀림 당할까봐. 그 청소부 어머니가 이 체육관을 50억에 지었다. 이 학교의 어떤 학부모도 할 수 없는 일을 시어머니 미숙가 했다. 저는 정말 나쁜 며느리야. 할인이 울며 고개를 숙였다. 아들 오준영. 준영은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 사람이 우리 엄마? 새벽마다 작업복 입고 나가던 엄마? 청소 좀 많이 해서 월급 좀 받아라고 하던 엄마? 가맹점 230개. 연매출 180억. 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졸업식이 끝난 후 가족들이 체육관 한쪽에 모였다. 미숙은 시우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시어머니 복자가 다가왔다. 비틀거리며 미숙 앞에 섰다. 미숙아,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야? 네. 연매출 180억? 직원 3,200명? 네. 25년 동안 숨긴 거야? 네. 복자의 입술이 떨렸다. 왜? 어머니가 아시면 복잡해질까 봐요. 복잡? 돈 있으면 왜 숨겼어? 우리한테 왜 안 줬어? 분명 그러실 거잖아요. 복자가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으니까. 그리고 미숙이 잠시 멈췄다. 어머니가 25년 동안 저를 청소부라고 하셨잖아요. 창피하다고. 걸레질이나 한다고. 교사 아내가 청소부라고. 시우한테까지 너그 엄마는 청소부야. 창피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미숙아. 어머니. 미숙이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청소가 부끄러운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걸레 드는 것도 작업복 입는 것도. 부끄러웠던 건 따로 있어요. 뭐? 25년 동안 가족한테 인정받지 못한 것. 그게 부끄러웠어요. 복자가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다. 미숙아 미안해. 81세의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25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머니.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창피하다고 하고 시우한테까지. 복자가 이마를 바닥에 대려 했다. 미숙이 얼른 잡아 일으켰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이 시어머니를 안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25년간의 서러움이 눈물로 쏟아졌다. 하지만 미움은 아니었다. 서러움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성재가 다가왔다. 미숙아. 오빠. 나도 미안해. 뭐가? 30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너를 무시할 때 한마디도 못하고. 성재가 울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오빠 자존심 상할까봐. 자존심? 교사인 남편보다 청소부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 부담될까봐. 성재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렇게 좁은 사람이었어? 아니야. 좁은 게 아니라 내가 걱정이 많은 거야. 미숙이 웃었다. 오빠 나 사실 오빠한테 자랑하고 싶었어. 맨날. 뭘? 가맹점 100개 넘었을 때. 연매출 100억 찍었을 때. 체육관 기부 결정했을 때.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빠 나 잘했지? 이 한마디 하고 싶었어. 25년 동안. 성재가 미숙을 안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인이 다가왔다. 어머니. 할인아. 죄송해요. 졸업식에 오지 말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미숙이 할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시우 걱정해서 한 말인 거 알아. 그래도. 할인아 나 안 부끄러운 사람이야. 앞으로는 나를 좀 더 알아줘. 할인이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우가 미숙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시우야. 할머니가 이 체육관 지은 거야. 응. 50억이나. 응. 시우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대박이야. 미숙이 웃었다. 시우야 할머니가 아까 뭐라고 했지? 시우가 생각했다. 청소부 맞아. 다만 청소부 3,200명의 사장이야. 맞아.
그거야. 시우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나 다시는 청소부라는 말에 안 울 거야. 왜? 할머니가 자랑스러우니까. 미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고마워, 시우야. 수빈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한정원이 옆에 서 있었다. 수빈 씨, 울지 마세요. 정원 이사님, 나 지금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알아요. 엄마가 드디어 인정받았어요. 25년 만에. 수빈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엄마 최고야. 1년이 지났다. 2026년 2월. 미숙의 삶은 달라졌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회사의 모든 것을 공개했다. 가맹점 현황, 재무제표, 사업계획. 성재가 처음으로 회사를 방문했다. 여기가 본사야? 서울 강남의 클린원 그룹 본사. 10층 빌딩. 직원 80명이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었다. 응. 여기가 내 회사? 응. 성재가 로비를 둘러봤다. 클린원 그룹 로고가 벽에 크게 붙어 있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미숙에게 인사했다. 성재가 멍하니 바라봤다. 의장님이라고 부르네. 응. 내 아내를 의장님이라고. 성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숙아? 응? 나 정말 한심한 남편이었다. 아니야. 30년 동안 내가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오빠 괜찮아. 앞으로는 달라질게. 약속해. 미숙이 웃었다. 뭐가 달라지는데? 몰라. 근데 뭐든 달라질 거야. 미숙이 성재의 팔짱을 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시어머니 복자도 변했다. 미숙아, 오늘 저녁 내가 할게. 어머니가요? 81년 살면서 며느리한테 밥 한 번 안 해줬어. 오늘은 내가. 복자가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맛은 별로였다. 된장이 너무 짜고 두부가 부서지고. 하지만 미숙은 맛있게 먹었다. 맛있어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맛없는 거 알아?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복자가 피식 웃었다. 넌 참 착한 애야. 내가 그걸 25년 동안 몰랐지. 며느리 할인도 달라졌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우랑 같이 놀러 가요. 나? 어디? 시우가 할머니 미숙랑 놀이공원 가고 싶대요. 그래? 네. 시우가 요즘 학교에서 맨날 자랑해요. 뭘? 우리 할머니가 학교 체육관 지었어. 하고. 미숙이 웃었다. 창피하다고 안 해? 할인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그때 제가 한 말. 정말 죄송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할인이 미숙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할게요. 진심으로. 시우. 시우는 학교에서 가장 당당한 아이가 됐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야, 오시우. 너네 할머니 진짜 50억 기부한 거야? 응. 대박. 너네 할머니 뭐 하시는데? 시우가 환하게 웃었다. 청소부. 뭐? 우리 할머니는 청소부야. 다만 청소부 3,200명의 사장이야. 친구들이 입을 벌렸다. 와. 간지. 시우가 웃었다. 더 이상 청소부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았다. 2026년 2월 어느 새벽. 4시. 알람이 울렸다. 미숙은 일어났다. 25년 동안 해온 것처럼. 오늘도 4시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다. 하지만 오늘은 작업복이 아니었다. 정장이었다. 네이비 정장에 깔끔한 블라우스. 오늘은 프랜차이즈 협회 기조 연설이 있었다. 자수성가 여성 CEO 특별 강연. 주제 새벽 4시에 CEO 마이너스 걸레를 든 경영자의 25년. 하지만 미숙은 정장을 입고도 습관처럼 했다. 현관에 세워둔 청소 장비를 바라봤다. 걸레. 양동이. 세제. 25년 전부터 함께한 것들. 미숙이 걸레를 집었다. 현관 바닥을 한번 닦았다. 역시 깨끗해야 기분이 좋지. 웃으며 걸레를 내려놓았다. 차에 올라타며 한정원에게 전화했다. 정원아. 네, 의장님. 오늘 강연 자료 준비됐지? 완벽합니다. 고마워. 의장님. 응?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셨죠? 당연하지. 25년째 같은 시간. 습관이야. 안 일어나면 오히려 불안해. 한정원이 웃었다. 그래서 의장님이 대단한 거예요. 미숙이 웃으며 차를 출발시켰다. 강연장 대기실. 미숙은 거울 앞에 섰다. 56세의 정미숙. 새벽 4시에 청소부. 연매출 180억의 CEO. 체육관 50억 기부자. 3,200명의 사장. 그리고 시우의 할머니. 엄마. 미숙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떠올랐다. 시장에서 김밥을 팔던 어머니. 엄마 나 잘했지? 어머니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세상에는 내가 뭘 해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뭘 보여줘도 소용없어. 그냥 묵묵히 해. 결과가 말하게 해. 미숙이 미소 지었다. 엄마 결과가 말했어. 25년 걸렸지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강연장 문이 열렸다. 의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미숙이 무대로 걸어갔다. 500명의 청중 앞에.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클린원 그룹 이사회 의장 정미숙입니다. 마이크를 잡았다. 25년 전 새벽 4시. 저는 빌딩 앞에서 걸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숙이 웃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25년째.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걸레를 들었고 지금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객석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미숙 56세. 새벽 4시의 여자. 걸레를 든 CEO.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매일 새벽 4시에 다시 시작된다.